그 쓰레기가 이제 팔당 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가 내려가 가지고 수해에 가서 새우를 잡으면 쓰레기 반 새우 반입니다. 홍어가 어떻게 이렇게 먹성이 좋아요? 배 안에 온갖 저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들이 태평양까지 나가지고 지금 태평양에는 한반도 7개 크기의 쓰레기 섬이 쌓여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모이는 데가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인데 저기 그 중에 이제 있는 섬 중에 하나가 이름이 미드웨이 아일랜드, 미드웨이 딱 가운데라고 해서 미드웨이 아일랜드. 그 미드웨이 아일랜드에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세계 제일 큰 새가 사는데 이 새가 이 쓰레기를 먹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똥을 못 나가지고 씁니다. 똥을 못 나가. 이거 보십시오.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 알바트로스 새끼는 3분의 1이 쓰레기를 먹고 죽습니다. 쓰레기를 먹고. 이 쓰레기가 뭔가?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을 뭐로 만드는? 석유로 만드는데 단단하게 하려고 염소를 집어넣고,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포탈레이트를 넣고, 질기게 하려고 BPA 넣고, BPA는 이제 영수증 종이도 찢어지지 말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통조림, 뚜껑 이런 데 닳지 말라고 이제 다 붙인 게 BPA입니다. 그리고 거품 내려고 TDI 넣고, 우레탄, 스티로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TDI 넣고, 그 다음에 불 안 나게 하려고 PBDE 넣고. 근데 여기에 포탈레이트, BPA, PBDE 다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염소가 들어갔는데 석유화학 물질하고 염소하고 결합한 거는 아주 유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약으로도 유기염소 화합물 농약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민들 자살할 때 많이 먹은 약 있죠. 파라초, 마라초. 그다 유기염소제가서 그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가 굉장히 독합니다. TDI 굉장히 유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이 방 안에다가 플라스틱 놓고 불 태우면 여러분 다 질식에 넘어집니다. 그게 불 태우면 땅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 태우면 이것들이 아주 미세한 작은 입자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독성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아주 나노 입자가 되고 그러면 플랑톤이 먹을 테고 그 물고기 먹을 테고 이렇게 하면 그 여파가 아마 나중에 굉장히 클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쪼개지면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버가 저런 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 우리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수돗물을 조사를 했어요. 수돗물에 플라스틱 입자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수도의 94.4%가 다 플라스틱 파이버가 다 나오더라. 전 세계 따지니까 거의 플라스틱 안 나온 나라가 없어요. 플라스틱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져 있으니까 많이 먹었겠죠. 우리도. 그리고 물버려, 물벼. 이 안에 저 두 방이 플라스틱입니다. 저것들이 이제 다 돌아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소변에 이 프탈레이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프탈레이트가 아까 플라스틱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 강의 플라텔리트는 다 많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미국 애들의 4배 정도가 나온다, 우리 어린이들이. 일회용품, 샴푸, 영수증 이런 걸 4일간 손 안 댔더만은 이 환경 호르몬 팍팍 떨어진 거 보십시오. 또 실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일주일간 일회용품만 막 썼더만은 또 확 올라감죠 만큼. 그리고 여기 젊은 여성분들은 책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 국장님도 좀 이건 잘 책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샴푸를 왜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샴푸는 우리 비누는 세척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만 떼내는데 샴푸는 너무 세척을 잘해가지고 샴푸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시원하죠. 그런데 그게 단백질까지도 녹이기 때문에 샴푸는 몸에 침투를 합니다. 몸에 침투합니다. 단백질 피부 끝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만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유방암 환자, 유방에
그 암 조직을 떼내고 나면 그게 샴푸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말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샴푸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쓰니까 그 몸에 침투를 합니다. 샴푸는. 그래서 이 물이 오염되면서 보십시오. 이게 뭐 수건 먹고 이렇게 병난 사람, 카드뮴 먹고 이렇게 병난 사람, 일본말로 이따이 병이라 그러는데 이따이는 아야아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따이. PCB 먹고 저래 된 사람. 동남아시아는 지금 1억 명 이상이 비소 중독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비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특히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거의 3분의 1이 비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에 강물을 마실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강이 오염되니까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 지하수 내려온 그걸 마십니다. 그럼 오염된 물은 뻘청을 타고 내려가면서 비소를 잘 녹여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비소오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오염 돼가지고 이렇게 뭐 종기가 나고 막 암이 생긴 사람들. 요런 빨대만 하나 있어도 아주 비소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런 여과장치만 있어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저런 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타겠습니까? 삼성이 저거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땅을 타고 내려가면서 비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물 깊게 판 게 오히려 비소가 많아요. 얕게 판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조사를 잠깐 해가지고, 이거는 요 물 마시죠. 파란 거 요 물 마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안 그러면 저런, 필터를 조금 한 것만 줘도 그냥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저거를 못 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녹조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뭐 더 괜찮은가? 이런 녹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녹조가 심한 물을 마시고는 가축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가축이 죽었다. 지금 뭐 최근에도 이거 먹고 같이 죽었다. 딱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이 죽었다. 그리고 뭐 새들도 죽고 물고기 죽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도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하고 중국에서는 저 녹조 들어간 물을 잘못 사람이 줘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치수장에 저 녹조가 된 물 저걸 치수해가지고 낙동강에서 특히 저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녹조가 하면 지금 가장 무서운 녹조가 이제 남조류인데, 남조류. 그 남조류는 아주 알갱이가 작아가지고 그 단세포 동물이거든요.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그걸 시안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아라고. 기능 똑같은데 광합성을 합니다. 단지. 그래서 녹조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그 중에 독소 물질을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시스틴인데,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생체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용수 기준을 세운 게 1ppb입니다. 1ppb는 10억분의 1 이하라야 된다. 그런데 그 연구 내용을 보면 저거 10분의 1 이하에서도 물고기들은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 그래서 그 10분의 1 이하라는 말은 그냥 검출만 돼도 좋지 않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렇게 나왔습니다. 수백 배가 나왔습니다. 저게 저 조사를 해보니까 강바닥에도 자꾸 쌓이고 있고 물고기에도 지금 쌓이고 있다. 그거까지 조사를 했는데 뭐 농작물에도 다 축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물질은 이제 간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간 급성 독성을 일으킨다 많이. 그래서 이제 가축이 막 죽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해 조금만 먹더라도 그냥 만성 피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들어가면 암을 도운다. 암 발생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에 뭐 물고기들 막 죽고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조개도 죽고. 죽은 큰 비띠끄벌레가 이렇게 깔렸습니다. 이렇게. 낙동강에 물고기가 죽은데 보니까 뭐 안에 기생충이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기생충이.
옛날 에집트에 재앙 내릴 때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그 제일 먼저 내린 재앙이죠. 그러면서 물고기가 막 죽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 강둑을 파가 물을 마셨다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뭐가 다르나요? 우리는 강둑 파가지고도 그 물을 못 마실 정도 됐습니다. 에집트 사람도 그래 마셨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 낙동강 상류에 가보면 안동댐이 있고 안동댐 상류에 보면 그게 지금 재련소가 있어가지고 그 재련소 인근에 사는 나무 없는 거다 보이죠. 저 재련하면 이제 유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의 산 옛날부터 다 파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안동호로 들어가는데 안동호에 보시죠. 물고기 죽은 노르정 새 죽은 거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안동 사람들 안동호 물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그거. 저 공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도 계속 가동하고 있네. 더 키웠습니다. 옛날보다 엄청 더 커져가지고. 그리고 물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알을 해보십시오. 알을 지금 옛날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게 저렇게 된 이유가 소련이 이 지역을 다 관리를 하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분업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이 중앙아시아 이 나라들은 그걸 면화 생산을 많이 해라. 면화한다고 물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이 물을 쓰다 보니까 알을 해가 이제 다 쪼그러들었습니다. 이 하얀 게 다 소금입니다. 물이 말라버리고 없으니까. 중국의 동정호 북쪽이 호북성이고 남쪽이 호남성입니다. 동정호가 지난 150년 동안에 동정호 말라 없어진 거 보십시오. 지금 물이 다 마릅니다. 여러분 수오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기는 뭐 공부한다고 수오지 못 읽어보셨나요? 뭐. 수오지에 저기 도적대들이 모인 데가 양산박이라는 데, 양산박이 호수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호수 다 말라 없습니다,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물을 얼마나 쓰는지 지금 보십시오. 황하, 옐로 해놨지. 황하가 물을 52.2%를 쓰니까, 강물 50%를 쓰니까 강이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하가 1972년 이후로 해마다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강바닥이. 바닥까지 흐르지를 못하고. 한 해는 그제 200일 이상을 강바닥에 말랐습니다. 그 황하가 옛날에는 중국의 문명 발상지에 참 중국의 아주 보배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슬픔이라고 불립니다. 황하 때문에 워낙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황하 물이 없으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물을 양자강 물을 북쪽으로 끌어가는데 세 군데를 끌어갑니다. 또 서쪽, 중앙, 동쪽 이래가지고 거의 북경 그 지역에 다 끌어가죠. 그 끌어가기 위해서 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삼엽댐도 이게 하나 만드는데 그림은 보면 막 파란 물, 깨끗한 물 들어간 거지요. 실제로는 보면 흙탕물. 저게 막 돌멩이 큰 바위도 막 떠내려가는데 저 댐이 도대체 몇 년이 건들까 나중에 거기다 쌓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큰 댐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저게 막 다 채워버리면 그때는 뚫는 게 아주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큰 일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콜로라도 강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거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라스베가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강인데 이 물을 댐을 만들어가 막 있었습니다. 후브댐 여기 있잖아요. 후브댐 큰 댐. 이 물을 다 뺐으니까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가지고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멕시코는 물이 한 방울 안 올라갑니다. 한 방울 안 올라갑니다. 강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 물을 LA까지 다 끌어가지고 LA, 캘리포니아 이물 쓰다 쓰면 이물 다 써버립니다. 워낙에 미리 된 일이라서 멕시코가 지금 물 돌려내라.
이 말도 지금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넣으면 아예 한 방울도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도 이게 동남아시아도 지금 댐 짓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요 지역에 이제 댐을 짓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댐 짓는 회사 사장님은 이 주지사의 사모님이랍니다. 그래 사실은 댐이 저렇게 필요 없는데도 저렇게 엄청 짓고 있습니다. 지금 댐 짓는 게 많은 부분에 보면 사실은 댐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인도 차이나 진호반도에도 엄청 댐을 짓고 있거든요. 그 댐을 지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댐 수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니까 그 강에 가서 이제 어업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뭐 때도 없이 물이 빠져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물이 확 밀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댐 지으면서 하여튼 가난하고 시골에 지역에 떨어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댐 지으면서. 이 댐을 이렇게 지금 많이 짓는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 쓰는 양도 워낙에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앞으로 21세기, 지금 21세기인가요? 21세기 말까지는 인류 물 사용량이 아마 6배 늘어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는 물 엄청 모자라겠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지금 블루 골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물 걱정 안 했는데 이제 물 걱정이 엄청 많아졌습니다.